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을미개혁 이후 일본의 간섭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고종이 내린 결정과 이에 대한 조선사회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보고 올게요. 지난 시간에는 두 차례에 걸친 가보개혁과 이듬해에 이루어진 을미개혁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간섭으로 진행된 개혁이었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었죠. 고대부터 내려오던 신분제가 폐지되었고 왕실과 국가를 구분하였으며 새로운 교육제도에 맞춰서 소학교가 설립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혁을 거듭할수록 점점 일본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조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부인까지 일본에 의해 잃은 고종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개혁 내용이 잘 정리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통해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정리하고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일본 낭인들이 조선의 궁궐까지 와서 왕의 부인을 살해하는 모습을 지켜본 고종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상황이죠. 한나라의 왕이 자는 궁궐에 자객들이 난입하여 왕의 부인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죽였으니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고종은 미국과 러시아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고자 하였지만 발각되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이를 임금이 도성을 떠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였다고 해서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관이란 러시아 공사관을 의미하고요. 파천이란 임금이 도성을 떠나 피신 간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고종은 평소에 왕이 타던 크고 화려한 가마가 아닌 매우 작은 가마에 숨어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고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길을 가보면서 당시 고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로 주어질 예정이니 본 영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왕이 러시아 공사관, 즉 한반도에 있는 러시아 땅에 들어가게 되자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김이 강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고종에게 신변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러시아와 조선의 국경지역에 있는 광산에 대한 채굴권과 압록강과 두만강변의 나무 등을 채벌할 권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국가들이 최애국 대우를 근거로 조선의 자원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영국 역시 금광 채굴권을 가져갔으며 미국은 금광과 광산 채굴권과 함께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습니다. 일본 역시 금광 채굴권, 철도 부설권 등을 가져가면서 조선의 모든 자원에 대한 열강의 침탈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이후 조선을 강점한 뒤에도 조선에 대한 자원을 뺏어가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매우 철저하게 자원의 운반을 위한 철도 부설에 투자하였습니다. 고종의 아관파천으로 조선에 대한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이 본격화되고 신러 내각이 형성되면서 을미개혁은 중단되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왕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에 대한 계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서재필이 귀국하면서 정부는 서재필을 지원해주며 대중계몽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서재필은 독립신문을 한글과 영문 두 버전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중계몽에 힘썼습니다. 독립협회는 청나라 사신이 조선에 들어올 때 이를 예로서 맞이하는 영음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워서 자주 독립의지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강연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반 백성들의 계몽에 힘썼습니다. 또한 독립협회는 최초의 근대적 민중집회인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열강의 이권 침탈을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군사고문과 재정고문이 철수하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역시 철회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립협회는 관리와 백성들이 함께한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백성과 관리가 함께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권 수호와 민권 보장, 그리고 정치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헌의육조를 채택하고 근대적 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헌의육조의 내용을 보시면 1조는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고 2조와 3조는 국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죠.
4조는 백성들의 인권 존중을, 5조는 근대적인 의회 수립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적 의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자 이에 위기를 느낀 몇몇 보수적 관리들은 독립협회를 모함하여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고종에게 독립협회가 왕을 없애는 공화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모함하였습니다. 결국 고종은 보수적 관료들과 보부상이 함께 만든 황국협회와 군대를 통해서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독립협회는 해산되었지만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과 같이 지배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근대화와 달리 민중들과 함께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립협회의 계몽운동은 이후 애국계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독립협회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은 비판한 반면 일본이나 미국의 이권 침탈은 옹호함으로써 일본의 침략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뒤 러시아의 간섭이 심해지자 고종의 황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결국 고종은 러시아로 피신을 간 지 1년 만에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종은 궁궐로 돌아온 뒤 자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연호를 광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황궁우와 환구단을 건축하고 고종 황제의 즉위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환구단은 1913년 일제의회에 철거되면서 현재는 황궁우만 남아있습니다. 고종은 옛 제도를 바탕으로 한 채 새로운 제도를 참조한다는 구본신참의 개혁 원칙을 세우고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광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종은 군사, 외교, 사법권 등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갑오개혁 때는 이루어지지 못했던 군사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는 시위대를, 지방에는 진위대를 두는 등 병력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의 토지를 측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토지를 조사하는 것은 양전이라고 하고요. 그 결과 발급된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우리는 지계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상공업 진흥책으로 섬유, 금융 등 근대적 회사 설립을 지원하고 기술학교, 상공학교 등을 세웠으며 해외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시기 고종은 지금의 헌법의 역할을 하는 법률인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조항의 첫 부분에 대한국 대황제라는 문구를 넣어서 대한제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강조하였으며 황제의 막강한 권한을 규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종에 의한 광무개혁은 국방력 강화, 산업과 교육 부문 등의 영역에서 근대적인 개혁이었으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군주제를 주장한 것과 같이 지배층의 보수적 성향과 열강의 간섭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의 발전을 위해 몸부림치는 고종과 대한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사건을 시작으로 이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고종이 선택한 국가 운영 방식에 대하여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먼저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해한 내용을 역사 노트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정리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정리해보세요. 특별히 오늘 내용은 모두 연결되는 내용이니 전후 관계를 잘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수업 내용 중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모아서 답변 영상으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여러분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고종이라고 생각하고 제시된 영상을 시청하면서 고종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고종의 아관파천 길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당시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가는 길에 보이는 사람들을 모두 일본 경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은 현재 좁은 가마에서 아들과 함께 여장을 하고 뒷문을 통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는 고종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노트의 절반 이상으로 길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길게 작성하셔서 이걸 사진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과제에서 보니까 한두 줄 쓴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번 과제는 좀 길게 여러분이 고종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길게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길게 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3장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선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 하루아침에 빼앗기진 않았겠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